인천역입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저 표시가 돼 있네. 이 차이나타운 아니야 이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먹는 집부터 나와. 근데 횡성, 소머리, 곰탕. 여기가 초안지는 중국 진나라의 멸망 이후 한나라의 천하통일까지 기원전 200년도쯤에 발생했던 일로 주인공들은 패왕 항우와 고조 유방의 기나긴 대립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7분. 이건 뭐야? 탕후루인데 탕후루. 지도가 있네. 인천역에서 나와서 현 위치가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돼 있네. 저 위가 자유공원이고. 정통 중국 요리래. 짜장면집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와본 것 같은데 여기. 옛날에 와본 것 같아 이 공화춘. 야 여기 가보니까 드디어 공갈빵이 있다. 여기 파네. 어? 공갈빵 파네 이게. 여기서 사가면 되겠네. 이 공갈빵이 어떻게 해요? 한 봉 5,000원입니다. 이게 5,000원? 네. 예. 아, 예. 샘플도 주시네. 이따 들를게요. 네. 제가 저기 삼국지 그거 구경하러 왔는데. 한 봉지 5,000원. 예. 이거 말고 옛날에 한개 2,000원씩입니다. 이거는 2,000원씩. 한 개 2,000원이고요. 아, 요렇게 그냥 이렇게 8개거든요. 예. 8개는 16,000원이에요. 8개 16,000원. 이파리 16. 이파리 16 똑같네. 아, 8개 세트로. 네. 맛이 달라요, 조금씩? 네, 근데 안에 18가지 맛있거든요. 10개 하시면 2개 서비스 나갑니다. 아, 2만 원에 12개예요. 예. 2만 원에 원래 12개 주거든요. 예. 황제의 계단. 뭐라고 써놓을까? 차이나타운에서 조성한 황제 관광 체험형 계단으로 중국의 절경을 체험하여 복을 얻어가는 시민 참여형 계단이래. 황제의 길, 황제 아련, 무릉도원의 여행, 만리장성의 여정, 도화원의 봉숭아. 이게 한번 가봅시다 이게요. 황제의 길이래. 야, 여기를 옛날에 와봤어도 이런 데까지는 세세히 보질 못했다. 영경 대반점. 뭐 누가 이렇게 다녀간 모양이네. 옛날 뭐 누구야? 김영철 아니야? 김영철? 탤런트?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이야. 여기가 4층이야.
여기 12지장도 쫙 배열해놨네. 돼지부터 나오네. 열두 개. 뭐라고 쓴 거야? 선. 모르는 글자 문. 이게 무슨 글자냐? 야, 저 비스무리한 것도 모르겠다. 야. 그건 처음 보는 한자인데. 여기서부터가 벽화거리 모양이야. 삼국지 벽화거리. 좌우로 있는데 송을동 동화마을. 여기서부터가 삼국지 벽화거리인데 초안지부터 시작합니다. 초안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쓰고, 이건 중국 진나라 말부터 한나라 건국까지의 역사를 소재로 삼은 얘기지. 초안지가. 그 초안지에 관련된 지도 1번 진나라가 통일한 거, 2번 만리장성, 3번이 방랑사 의거, 4번이 시완제의 불기, 2번 간신조고, 6번 진승 오강의 봉기, 왕후장상 영유종호. 왕후장상이 따로 있느냐 뭐 그만한. 그다음에 7번 혼란한 천하. 이게 기원전 200년 전 얘기예요. 200년 넘은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8번 한신. 삼국지는 그 후 한 400년 후 얘기야. 한나라 말기니까. 지금 아직 한나라도 못 쓰였어요. 9번 역발상 기계색. 10번 남봉꾼 유방. 11번 태연 입성. 12번이 유방 항우의 조우. 13번 항량의 전사. 항량이 항우의 삼촌인가 뭐 그렇지. 다음에 14번이 화보 침주. 이게 뭐야? 항우는 숙부 전사의 분기 팽천하여 정군을 이끌고 강을 건넌다. 불량물을 불태우게 하고 강을 건너온 배까지 가라앉혀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게 한다. 자기 타고 온 배를 불태워갖고 이제 죽지 않으면 싸우기로 해야 되는 거야. 15번이 항우의 무용. 이게 항우야. 16번이 세도 황간의 말로. 조고는 황제에게 이사가 반역을 획책했다고 하고 모함하여 제거한다. 16번이 협공. 17번 진의 멸망. 19번 명신소하. 제국의 기틀. 이제 한나라가 통일한 거야. 다시. 20번이 함곡관. 다음 21번이 홍문현. 다음 22번이 서초폐양. 항우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서초폐양이 된다는 게. 다음에 23번 잔도. 그때부터 이렇게 잔도를 만들었어. 24번이 금의 환양. 항우는 더 이상 유방을 신경 쓰지 않고 고향 팽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를 원한다. 신하들이 관중에
도읍하여 천하를 다스리라 간함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천도를 결정하고 초의 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소아의 첨거 26번이 파초 대원수, 한신을 대원수로 임명하는 그 장면이지. 27번이 초한 쟁패의 서막, 28번 삼진 점령, 한신은 탁월한 용병술로 장안의 군대를 패퇴시킨다. 29번이 백전노장의 죽음, 또 차가와. 30번 제후들의 가세, 31번 항우의 분노, 32번 팽성 탈환, 33번 유방의 도주, 34번 한신의 북방 정벌, 35번 배수의 진, 36번 형량 공방, 37번 포위, 항우가 포위당했다 그 소리야. 다음 38번 떠나는 범중, 책사가 떠나네. 39번 탈출, 40번 형양 성고성 함약, 41번 인수를 빼앗고, 한신은 조왕의 모사이자 거의 계책에 따라 연왕에게 초를 버리고 한을 따르기를 권하여 복속시킨다. 42번이 설전, 폐원 시절부터 유방의 모사로서 함께해온 역이기는 한신에게 제나라를 침공하게 하려는 유방을 만류한다. 사신이 되기를 자청하여 제로 향한 역이기는 결국 제왕을 설득하여 항복 의사를 받아낸다. 43번이 역이기의 죽음, 한신은 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괴철의 충동에 넘어가 이미 무장을 해제한 제를 강공하고 제왕은 역이기를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이고 항우에게 원병을 요청한다. 44번 광무산의 대치,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성이 마주보고 있는 광무산에서 양군의 대치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자 초조해진 항우는 태공을 끌고 나와 기름 가마솥에 쳐넣겠다 겁박하고, 유방은 장량의 충고대로 항우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만 마음이 심히 괴로워 항법을 생각한다. 이 초안지입니다. 45번이 용저, 다음에 46번이 제왕 한신. 이제 제나라,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된 모양이야. 제나라가 평정되자 괴철은 한신에게 먼저 왕위를 약속받으라고 권유한다. 유방은 괘씸히 여겼으나 직서로 한신에게 제왕의 자기를 내린다. 한편 항우도 한신을 포섭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다. 다음에 47번 3분지계,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3분찌개. 괴철은 한신이 대세를 손에 넣었음을 간파하고 이제 한을 위하지 말고 천하를 셋으로 나눠 하나를 다스린다. 하지만 한신이 듣지 않는다. 항우는 급히 형량을 공격하여 유방과 정면으로 맞붙는다. 유방은 호기롭게 항우를 꾸짖지만 분노한 항우의 용전 분투에 밀려 항군이 대패한다. 48번은 오, 큼직하게 그려놨네. 이건 강화. 유방의 화친 제2의 오랜 전쟁에 지킨 항우가 동의하지만 유방은 곧바로 협정을 파기 채우 결전을 준비한다. 항우 역시 끝을 보기 위해 30만 정예병을 이끌고 진격해온다. 유방은 열세를 이기지 못해 방어에 힘쓰고 사태를 관망하던 한신과 팽월 등을 제후에 봉작하여 원군을 일으키게 한다. 49번이야. 마지막 승부. 대원소 한신 휘하 800여 장수와 100만 대군이 대한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항우를 몰아붙여 해하에서 한과 초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다. 초군이 괴멸 위기에 물리나 항우는 장수 60여 명을 쓰러뜨리는 용맹과 괴력으로 살아남아 해하성으로 들어간다. 사면초가 항우의 최정예병을 흐트러뜨릴 방책으로 기상천외의 심리전술이 제안된다. 밤이 되자 초나라 고향 땅의 슬픈 노래가 성 사방에서 울려 퍼진다. 초군은 순식간에 군기가 무너져 집단 탈영하고 심지어 장수들마저 도주하여 불과 수백밖에 남지 않는다. 이 영화도 된 51번 패왕별이. 항우는 우희와 눈물을 쏟으며 마지막 술잔을 나누고 기약 없는 이별을 고하고 돌아서는 항우의 뒤에서 우희는 자결해 버린다. 항우와 우희의 이야기는 결국 패왕별이로 오늘날까지 전한다. 2번 영웅의 죽음. 28명으로 줄어든 군사만 이끌고 오강에 도달한 항우는 후일 권토중래하라는 누구야? 정장의 권고를 듣지 않고 강가에 남아 항군과 대결하다 스스로 목을 베어 최후를 만난다. 중국사에 비할 바 없는 영웅혹을 이었으나 결국 천하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스스로 목을 베었네. 드디어 한나라가 통일을 해서 53번 한의 통일. 기원전 202년 마침내 천하는 하늘 밑에서 바다 끝까지 통일되었고 유방은 유방에 대한 황제의 위에 오른다. 황제가 됐다고 말합니다. 만민이 태평하고 군신이 활약하여 좋은 시절이었다. 제후들을 기한시키고 한신만큼은 견제하기 위해 초왕에 봉했다. 54번 미양궁. 소하는 새 제국의 도읍 장안에 장엄한 황제의 궁궐을 건축한다. 유방이 백성들의 부담을 말하자 소하는 천하 사회의 통치자로서 위엄을 세워야 하며 이후로는 더 큰 거를 지을 수 없게 하라는 영으로 제국의 주추를 놓을 것을 간한다. 숙청의 물결. 55번 숙청의 물결. 유방은 한신과 팽월을 숙청하고 모반한 영포 등을 진압하여 제국 분열의 싹을 제거한다. 유방의 서거 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여후가 죽자 공신들과 유방의 후사들이 정변을 일으켜 여씨 일족을 몰살하고 유방의 넷째 아들인 대나라 왕 유항을 5대 황제로 추대한다.
유방 와이프, 여후, BC 180년까지 살고 유방은 BC 195년까지 살았으니 여후가 15회를 더 살았네. 이때부터 56번 삼국지. 이게 삼국지가 나와. 다음에 한고저의 통일. 한고저의 통일. 요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일러스트 김건배, 아트 디렉터 원영연, 편집 허우주가 했대. 공간기획에서 예원 아트.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의 벽화거리는 초안지 벽화거리와 삼국지 벽화거리 두 곳이 있습니다. 삼국지 벽화거리가 먼저 조성된 후 인기를 끌자 추후에 초안지를 주제로 조성된 곳이 바로 이곳 초안지 벽화거리입니다. 초안지 벽화거리가 끝난 지점에서 전방을 바라보면 삼국지 벽화거리가 보입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 삼국지 벽화거리가 펼쳐집니다. 홍두병이 뭐야? 시간 순서대로 초안지와 삼국지 이야기를 감상하고 싶다면 초안지 BC 200년경 벽화거리를 감상한 후 삼국지 AD 184년에서 280년의 벽화거리를 단체 관광객 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조미 수어 통상 조약 체결지래. 여기가 조미 조선과 미국이 1882년 5월 22일 이곳에서 조미 수어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는 뭐 웨딩 마치 하는 데인데 여기가 웨딩 마치고 여기가 삼국지 벽화의 거리입니다. 근데 저기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벽화 한 장이 훼손돼 갖고 보수공사하고 있고, 이 차가 그 보수공사 하러 온 사람 차 같아. 여기가 삼국지 시작하는 데입니다. 도원 결의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들어서 제목만 읽어볼게요. 1번 황건기의네. 2번은 어디 갔어? 그리고 나서 2번이 도원결이야. 2번이 도원결. 3번 십상신안이 일어났지. 4번이 동탁진경. 동탁이 높아. 5번이 이주포 여수. 이주설 여포입니다. 동탁은 자기 군사의 수요가 부족함을 알고 꾀를 낸다. 그는 매일 동탁군이 낙양에 입성하는 것처럼 꾸미는 한편 집금호 정원, 오늘의 치안국장이라는 의 양아들 여포를 유혹한다. 동탁의 보장한 이숙은 여포와 동양 출신 금원보와 적토마를 여포에게 내물러 주면서 정원을 죽이라고 회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4번 그리는 거야. 6번 착방조. 착방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고. 7번 노편도구. 유비는 의병을 일으킨 공로로 안희, 현이 시골 경찰서장에 해당되는데, 또 부임한 후 고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다음에 8번 반동탁연합. 9번이 호래관이래. 이거는 큼직하게 그렸네. 9번 호래관.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동탁은 여포에게 호래관으로 가서 그들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장안으로 도망칠 궁리를 한다.
호래간에서 여포는 수많은 연합군 장수들을 격파한다. 한편 유비 삼형제가 공손찬을 따라 참전해 여포와 일진일퇴를 거듭하자 마침내 여포는 호래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간다. 이게 9번이야. 9번이 큰 장면 같아. 이쪽으로 오면 10번인데 기낙양. 호래간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동탁은 마침내 낙양성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향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 황제를 비롯한 낙양의 모든 백성들은 갑자기 장안으로 향하면서 추위에 떨고 배를 골무며 마치 피난민에 나선 무리처럼 온갖 고생을 다해야 했다. 흔히 장안천도라 한다. 11번이 미인계. 누가 미인계를 쓴 거야 이거? 초선이가 나오는 거지. 초선. 항우한테 미인계를. 항우가 아니고 누구야 누구한테. 동탁을 미인계를 쓴다고 말이야. 12번이 범장안. 13번이 서주사륙. 14번 거가동행. 15번 둔전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6번 수리중. 이게 수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1번이 원문사극. 다 읽으려 했더니 너무 길어. 오늘 또 웬 차가 또 오고. 다시 와서 19번 법불 가어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번 백문루. 21번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주 논영웅. 읽어보자 이거. 허도의 조조는 유비가 영웅의 그릇임을 알아보고 어느 날 자기 집 후원으로 청해 술을 마시다가 때마침 용이 승천하듯 구름이 일어나자 천하의 영웅에 대해서 설파하며 유비의 속마음을 알고자 한다. 이때 유비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켰다고 여겨 수저를 떨어뜨리는데 때마침 번개치는 소리에 놀랐다는 듯이 둘러대 조조의 예리한 눈빛에서 벗어난다. 22번 길평하도. 23번 관우 약삼사. 이런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4번 정관도. 25번이 천리 주당기. 이거는 아는 내용인데. 관우는 홀로 유비의 두 부인을 모시고 천리길을 돌파했다. 이때 앞을 가로막는 조조 휘하의 관문 수비장 6의 목을 베었는데 조조는 이를 용서하고 무사히 떠나게 해준다. 관우는 이때 양자 관평을 얻었고 측근인 주창을 받아들여 헤어졌던 유비 장비와 합류한다. 조자룡도 이 무렵 유비 진영에 가담한다. 이거 중요한 장면인데. 26 조조소서. 27번 현무지. 28번 마약 단계. 말이 도약한다고 소리야. 마약이 아니고. 29번 융행중. 유비는 신야라는 작은 성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우함을 한탄하며 좋은 인지를 얻어 자신의 처지를 바꿔보려 했다. 때마침 서시라는 참모가 허도로 떠나면서 제갈량을 추천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를 데리고 자기보다 20년이나 어린 청년 제사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융중으로 향했다. 삼고철가 곧 나온다 그 소리야.
봤더니 상고초려가 대문짝만한 그림이 아니라 조그만 걸로 나오네. 상고초려. 유비는 관우 장비에 불만을 두르고 3차례나 제갈량을 찾아간다. 제갈량의 휘하에 군사로 맞아들인다. 이를 상고초려라 하고, 주군이 좋은 신하를 막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 천하쟁패에 나선다. 3분찌개. 제갈량이 유비에게 설명한 전략은 천하 3분찌개다. 즉 대륙의 중원 땅은 이미 조조가 차지했으니 어쩔 수 없고, 장강 이남은 송건이 3대에 걸쳐 기반을 마련했으니 쉽지 않고, 결국 서쪽의 파척 땅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세력을 기른 후 송건과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하는 삼국체제로 나서야 한다는 진언이다. 32번 화소신야. 조조는 전쟁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승상이 되어 행정과 군사를 모두 장악하고 남쪽으로 진격한다. 형주의 북쪽에 자리 잡은 야성은 첫 번째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조조군과 제갈량이 지휘하는 유비군이 마주친 첫 싸움에서 제갈량은 보기 좋게 조조군을 물리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33번 구아두. 누구 이름 같지? 조조군의 본대가 쳐들어오자 유비 진영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물론 후퇴하는 의도는 장차 송건 진영과 손을 잡고 반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망치던 유비군은 당장 장판파에서 조조군에게 대피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 조자룡은 10만 대군을 뚫고 들어가 유비의 아들 아두를 갑옷 품어 구하는 등 종횡무진 활약한다. 이 조자룡이 이때 나타나는 거지. 34번 장판교. 유비의 군사는 거의 전멸당했다. 그때 장비가 혼자서 장팔 사모를 꼬아지고 장판교 다리 위에서 덤비려면 덤벼라 하고 호통을 치자 그 소리가 마치 우레처럼 울려 조조의 장수들과 10만 대군이 겁을 집어먹고 추격을 중단하고 되돌아갔다. 장비가 홀로 10만 대군을 상대했다는 유명한 얘기다. 35번 공명차전. 이것도 유명한 건데, 유비는 제갈량을 송건 진영에 보내 동맹을 맺고 조조는 형주군을 흡수하여 10만 대병력으로 장강 적벽에 거대한 수체를 만든다. 송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고 협박한다. 이때 제갈량이 주유에게서 화살 10만 개를 부탁받자 배에 집단을 가득 실은 후 밤중에 북을 치며 습격하는 척하자 영문도 모르는 조조 진영에서 활을 마구 쏴 화살 10만 개를 거저 얻는다. 유명한 거죠. 일기 주유. 송건군의 총사령관 주유는 육지에서 싸우면 조조군에게 이기기 힘들겠지만 물에서 싸우면 오랫동안 장강에서 단련한 자신의 수군이 이긴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런데 조조군이 거대한 수체를 보자 쉽게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고민하게 된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가운데 주위는 결단을 내린다. 무슨 결단을 내렸냐 그 말이지. 37번 고육계야. 이게 고육계. 송건의 노장 황계는 주위에게 조조군의 거대한 수체를 공격하는 방법은 화공뿐이라고 하면서 고육계를 진언한다. 즉 주유가 작은 트집을 잡아 황계를 심하게 처벌하고 황계가 거짓 투항서를 조조 진영에 보낸다. 그러면 이를 믿게 될 테니 투항하기로 약속한 날에 불타기 쉬운 물질을 배에 가득 싣고 조조 진영으로 가서 불을 지른다는 계책이다. 38번 조조 부시. 시인으로서도 출중한 조조는 달빛이 교교히 비치는 수치에서 크게 연회를 열고 흥에 겨워 시를 읊는다. 이 시가 유명한 까마같이 둥지를 떠나로 시작하는 식구이다. 이때 부하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가 좋은 조짐이 아니라고 진언하자 조조는 화가 나서 그를 처형한다. 조조가 지은 시는 이외에도 많이 있어 권한 문학을 꽃피웠다.
다음번 39번이 하이라이트, 39번 적벽대전. 고육계가 성공하여 조조 진영에서는 황계의 투항을 기다리게 되고 마침 동남풍이 불자 황계는 조조 진영으로 가 배에 불을 질러 수채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리하여 조조의 수채는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이고 불길은 육지에도 번져 조조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다. 이른바 주유의 대승으로 기록된 적벽대전이다. 40번 화용도. 적벽에서 대피하여 허도로 퇴각하던 조조 일행은 화용도라는 언덕에서 매복하고 있던 관우와 조우하게 된다. 예전에 관우는 허도에서 조조에게 각별한 대우를 받았던 인연이 있었다. 조조의 부하들이 무릎을 꿇고 동정을 구하자 못 본 채 등을 돌려 그들을 통과시킴으로써 마음의 빚을 갚는다. 41번 전장사. 황충 나오는 얘기네. 황충. 다음 42번 감노사. 송건은 누이 동생을 유비와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써 양쪽 진영의 친선을 도모한다. 강동으로 건너간 유비는 처남이 되는 송건과 감노사 뜰에서 바위돌을 내리치며 각자 소망을 빌었다. 유비는 자신의 폐업과 천하가 태평해지기를 기원하며 바위돌을 2조각 내었다. 이런 일도 있었지. 43번 대연동 작대. 44번 장성헌지도. 당시 서촉 땅은 유장이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약하고 덕망이 부족했다. 이에 장성을 비롯하여 법정, 맹달 등이 훌륭한 인물을 찾아 서촉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자세한 지도를 그렸는데 이를 유비에게 바친다. 지도를 바쳤다 그 말이야. 방통 나온다. 방통. 45번 방통용지. 유비가 서촉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방통을 군사로 삼고 위연 등 장소를 거느리고 들어간다. 마중 나온 유장이 연애를 베풀어 대접하는데 이때 방통은 서촉을 차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위연으로 하여금 칼춤을 추게 하고 기회를 봐 유장을 죽이라고 지시한다. 46번 낙봉파. 이것도 유명하지. 유비의 의도를 눈치챈 유장과 유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유비군이 낙성이라는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출동한다. 이때 그날 방통이 탄 말이 흥분하여 방통을 낙마시켜 유비는 자신이 타던 백마를 대신 타게 한다. 방통이 이 말을 타고 계곡을 지나려 할 때 유 장군의 매복병이 쏘아대는 화살에 맞아 그만 죽고 만다. 그래서 낙봉파야. 뭐 어디 지나가다가 화살 맞아 죽지. 47번 치성도. 방통이 죽고 어려움에 처하자 제갈량과 장비, 조재령 등이 총출동하여 서촉으로 공격해 들어가자 사태의 불리함을 느낀 유장은 유비에게 항복한다. 유비가 공명, 장비, 조재령 등을 거느리고 유장의 안내를 받아 성도성에 입성함으로써 서촉을 차지한다. 서촉의 근거지를 만든다 그 말이지. 다음에 48번 단도부해. 적벽 대전 이후 형주를 차지했던 유비가 서촌 땅을 점령하자 송건 진영에서는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유비는 송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거절하기도 힘들어 일부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형주를 다스리는 관우가 이마저 단호히 거부하자 송건 진영의 노숙이 단판을 짓기 위해 관우를 만난다. 노숙하고 관우하고 만나는 장면이네. 다음 49번 복황후. 어린 시절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에게 시집 온 복황후는 온갖 고생을 다한다. 동탁을 비롯해 이곽, 각사 등에게 시달리다가 허도로 와서 잠시 평안을 맛보았지만 조조의 위세에 눌려 지내야 했다. 결국 반조조파의 친정 식구들이 가담하고 이를 지원하다가 들켜 참혹한 최후를 만난다. 50번은 장면이 크다. 이거 유명한 장면이다. 이거. 50번 괄곡 요독.
바둑 두면서 수술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형주 총사령관 관우는 허도를 공략할 작정으로 먼저 조조군이 시키는 번성을 공격한다. 관우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적이 쏜 독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는다. 명의 화타가 대수술을 하는데 명의 유명한 의사, 그는 인색 하나 안색 하나 찌푸리지 않고 마량과 바둑을 두면서 수술을 받는 인내심을 보여준다. 마량? 마속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마속하고 다른가 마량은? 다음 이런 문을 통과해서 51번 장면 백의 도방. 관우의 번성 공격이 시작되자 송건 진영에서는 형주를 탈환할 절호의 기회라 여겨 여몽, 육선 등 명장들이 정예병을 장사꾼으로 위장시켜 형주로 잠입시킨다. 결국 송건군이 형주를 점령하게 되고 관우는 서황에게 패하여 사방에 구원병을 청했으나 오지 않는다. 여기 무슨 학교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학교가 있는 모양이에요. 52번 장면 관우 패주. 이것도 중요한데, 육선 여몽의 공격을 받은 관우는 구원병마저 오지 않자 서쪽을 향해 도망치다가 송건군에게 포로가 된다. 관우가 잡혔어. 송건은 관우에게 자신과 손잡을 것을 간곡히 부탁하지만 관우는 도원결의의 예를 들면서 송건을 강하게 질타한다. 결국 아들 관평과 함께 처형당한다. 이게 관우 죽네. 근데 이건 조그만 그림이라는 거예요. 신의 신사. 이게 무슨 말이야? 신의 신사. 이 무렵 조조는 두통을 앓고 있었다. 명의 화타를 불러 치료했는데 화타가 머리 수술을 권하자 화를 내면서 천하의 의사들은 수없이 많다고 하며 화타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한다. 이때 옥리가 화타에게 친절히 대해줘 화타는 자신의 의서를 옥리에게 주고 죽는다. 54번 장면 간웅 수정. 화타를 죽인 후 조조는 노쇠한 데다가 중병 들어 죽게 된다.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던 조조는 자신의 관 속에 금은 보석을 넣지 말라고 철따라 입는 시복이나 넣어달라며 운명한다. 그는 상복을 입지 말고 정군은 근무지를 떠나지 말라는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어휴, 조조 죽는 거네. 조조 죽는 장면이야. 조비 폐제. 조비는 위양이 되자 곧 후한의 황제 헌제를 윽박질러 제위를 내놓게 하고 선양이라는 이름을 빌어 자신의 위제국을 창설하여 황제가 된다. 조조 아들이 황제가 됐다. 폐위당한 헌제는 마지막으로 새 황제 조비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고 산양공으로 강등되어 멀리 쫓겨난다. 55번 칠보시. 시문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57번 위속대통. 58번 장비우회. 황제가 된 유비는 도원결의를 맺은 의형제 관우의 복수전을 결심하고 장비에게 출진 명령을 내렸다. 장비는 관우 형님의 복수전이므로 정군의 흰 상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하들을 심하게 매질했는데 그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 장비를 죽인다. 아이고, 장비 죽었네. 62번 백제성론. 육선에게 대패하고 도망친 유비는 현재 장강 상류에 있는 백제성이란 곳에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유비는 패전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싫어 이곳에 머물렀는데 병을 얻어 죽게 되었다. 유비 죽는 장면은 뭐 간단하네.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아들 유선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이제부터 제갈량의 활약성이 나오는 거야. 63번 7.7검 유비가 죽고 촉한을 다스리게 된 제갈량은 남쪽 경계지대인 남만을, 이 베트남 지역 아니야, 평정하여 장차 북벌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남만에 진격한 제갈량은 그곳에 추장 맹획을 7번 붙잡아 7번 풀어주므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항복을 받고 성도로 돌아온다. 7.7검 64번 제노수 65번 출사표 유명한 건데 이게 간단하게 나오네. 65번 출사표 제갈량은 자신이 살아 생전에 북벌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출사표를 바친다. 즉 북벌을 하게 된 이유와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 제왕의 자세 등을 밝힌 이 출사표는 명문장으로 현재 오장원의 제갈량 사당에 악비가 쓴 전문이 걸려있다. 오장원에서 죽잖아, 유비가. 아니, 제갈량이. 66번 역참호장 북벌에 나선 제갈량은 조자룡을 앞세워 진격했다. 조자룡은 맹활약을 하여 위나라의 한덕 등 5장수의 목을 베고 서전을 장식했다. 이후 조자룡은 위나라 대장군 조진과 맞섰는데 제갈량 휘하의 부대 가운데 피해를 입지 않고 용맹을 떨친 유일한 부대였다. 67번 금맹달 내용 후반부는 좀 모르는 데가 있어요. 68번 피루 참마석, 마석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마석 죽는 거. 맹달이 잡혀주고 크게 낙담한 제갈량이었지만 재차 용기를 내어 북진을 거듭했다. 이때 가정이란 유충지에 마속을 선봉장으로 보냈으나 굴령을 어기고 산 위에 포진했다가 장합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마속을 아끼며 사랑한 제갈량이지만 군법을 내세우기 위해 눈물을 뿌리며 마속을 처형했다. 그 읍참마속이지. 다음 69번이 강유, 헌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도. 70번이 공성계. 알만한 내용이 46번 낙봉파. 이런 것들은 몰라. 여기 50번 괄곡 요덕 바둑 두면서 수술 받는 거지. 여기는 무슨 화교 유치원이야. 화교 유치원. 52번 관우 폐주. 여기서 죽었어. 아들하고 같이 처형당해. 관웅 수정. 이거 좀 뭐야. 조져 죽는 거지. 이건 가렸어. 백제성에서 유비가 죽는 거야, 이거. 이건 7.7검. 읍참마속. 추풍오장원.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기가 좀 그러네. 촬영하다 그 말이야.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제 공명귀천이 이제 죽는 거야. 공명귀천. 그래서 삼국지가 끝이 납니다. 삼국지 포토전.